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5일 월요일 비트코인 현재 1억 3,468만원대 주말 맞이해서, 그리고 연휴 기간 맞이해서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크게 추세를 이탈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뭐 업비트 차트로 보시면은 조금 여기서부터 좀 크게 꺾일 것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4시간분 기준으로 아직도 중요한 지지 라인은 지금 깨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 크게 이제 바닥을 딛고 고점까지 돌파해준 92.9K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지지선 아직 깨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올라가는 추세를 좀 이어서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자리 96.1K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된다. 요 정도는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밤 시간대에 이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여기 라인을 좀 깨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추세가 이제 완전히 꺾였다라고 아직은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추세가 만약에 이제 92.9를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85K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워낙 뭐 이런 구간에서도 뭐 반등 잘 주고 나서 또 다시 다 내리고, 여기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크게 바닥 찍고 나서도 반등 세게 주는데 그걸 어느 정도 또 다 7-80% 되돌리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반등세가 74.5K부터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조정 없이 이런 식으로 쭉 V자로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 그리고 글로벌 M2 차트를 봤을 때 최소 이제 비트코인 120K에서 뭐 160K까지도 12만에서 16만 달러까지도 전망은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흔들림, N자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뭐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도 있거든요. 무조건 계속 올라가지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지지선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런 데를 이탈하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또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다만 이 선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러가지 흔들기도 있고, 특히나 이런 곳에서 롱을 많이 타게 되면은 롱을 한번 또 빼고 없애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추세를 좀 이어서 여기서 이제 횡보 구간을 조금 더 이어주다가 또 돌파를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좀 한번 꺾였다 갈 것이냐, 이 좀 기로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이 바닥 92.9가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9만 달러는 어느 정도 좀 깨주고, 9만에서 이제 85K죠. 8만 5천 달러 정도까지 좀 밀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추세를 살린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가 깨게 되면 밑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는 구간에서부터 조금 분할로 다시 비트롱을 진입하는 게 안전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추세를 깬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상 계단식으로 올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횡보 구간 저점 안 깨고 나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쭉 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횡보 구간 저점 안 깨면서 우상향 하다가 올렸는데 올린 힘의 세기 자체가 조금 이 당시 올린 이런 이제 빔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다시 되돌림이 좀 어느 정도 나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면 좀 큰 폭으로 좀 한번 또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나는 여유를 두고, 난 83K까지는 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분할로 좀 더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레버리지 좀 높게 썼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타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92.9로 그냥 짧게 손절을 잡고, 이 구간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밑에 구간에서 다시 좀 각을 보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주말 지나고 오늘 월요일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연휴 기간입니다. 내일까지 연휴 기간인데, 역시나 이제 이번 주말에도 보통 주말에 빠지는 무빙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말에도 이렇게 빠지고 나서 요 구간에서 95.7K 부근에서 한번 굉장히 세게 밀었거든요. 세게 밀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지금 나온 상황이긴 한데, 이 반등도 조금 약해 보이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은 조금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이제 V자로 메워주고, 요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왔을 때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물론 뭐 시간봉이긴 하지만 살짝 반등 어느 정도 주고 나서도 조금 힘이 좀 더 빠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금 구간에서는 완전히 반등세를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최소 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한 이 자리는 메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95,750달러 정도 선,
요 자리까지는 좀 메워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골파기가 완성이 되고 골파기 이후에 다시 한번 요 매물대에 안착을 해주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 혹은 이 정도까지 와주면 또 눌릴 수는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오지도 않고 눌리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와주고 눌린다라고 하면은 좀 눌렸다가 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구간에서의 한 번 더 저점 갱신이 여기서 93.5K거든요. 한 번 더 93.5K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또 이제 여기 주요 지지 라인까지 한번 또 밀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를 다시 간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위로 한번 뚫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여기가 천장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지는 천장이 여기가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봐서도 92.9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레버리지를 좀 썼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 주요 지지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여기를 깨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좀 내려왔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도 여전히 92.9는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한번 뚫었을 때, 여기서 이제 뚫었을 때 좀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좀 가줬으면 좋은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온 건 좀 아쉽고요. 다만 전체적인 조금 큰 관점에서 이 차트가 최근에 반등세를 많이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 이후에는 어느 정도 눌림도 사실 충분히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나온다고. 그리고 눌림이 나오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좀 한 번에 좀 크게 74.5개에서부터 밀어붙인 이 이제 반등의 폭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절반 정도를 되돌림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도 여전히 83K 부근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기 전에는 반등은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구간에서 조금 세게 조정 나오고 반등 주고 하면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도 횡보를 어느 정도 좀 그리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래도 이번 사이클이 조금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V자 반등 나오는 이 힘의 세기 자체가 상당히 강력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전체 M2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전 세계적인 이 통화량 자체가 이미 쭉 이제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 이제 신고가를 이제 찍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찍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전체 글로벌 M2 차트를 비트코인이 이제 두세 달 정도 후행한다라는 이제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1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 정도를 타겟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이전의 패턴에서도 봤듯이 이 M2를 정확히 따라가진 않습니다. 살짝 이 M2 고점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구간에서 고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14만에서 15만 달러 정도를 타겟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 자리고, 여기서 좀 흔들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M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흔들기 없이 위쪽으로 이제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비트도 마찬가지로 큰 조정 없이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추세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M2를 후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상승은 충분히 조금 더 M2를 기반으로 했을 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상 목적지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130K. 근데 조금 이제 M2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 증가세가 더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계속 돈을 더 찍어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5월달은 이제 5월 7일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FOMC가 잡혀 있고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 다음 FOMC 6월 달에는 금리를 또 인하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금리보다도 중요한 게 이 양적 긴축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양적 완화에 대한 스탠스를 파월이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줄 것인가가 시장에 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M2도 흐름이 지금 여기서 고점이 잡힌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자리 정도가 고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크게 이제 빠지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M2의 이제 통화 공급량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도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은 지금 이 정도 자리 와 있는 거거든요. 아직 올라갈 구간이 많이 열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아직까지 크게 추세 이탈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워낙 가파르게 또 반등을 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92.9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98K를 다시 가면은 이거는 다시 가는 것만으로도 돌파의 의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저항 맞았다가 이런 식으로 또 돌파했을 때는 10만 4천 달러 정도 선, 그 정도까지는 또 목표로 볼만 하겠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2를 후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가 방송에 나와서 한마디를 했는데, NBC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요. 이번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방어를 잘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떨어질 때도 가격 방어를 잘했고 반등도 더 세게 나오고, 그런 식의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방어력이 좋았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 빠르게 선점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이 한다. 암호화폐는 굉장히 좀 새롭고 인기가 있고, 특히나 이제 그 효용성, 실용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사실상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패권까지도 이제는 전 세계 시장에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암호화폐를 원한다. 나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원하고 있고,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 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한다. 암호화폐는 미래이고 우리는 뒤처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를 했죠. 또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새가 이제 쓰였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이 탈달러화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대만을 넘보고 있고, 사실상 뭐 대만을 먹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위협이 또 한국에게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또 이제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제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이런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런 이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좀 축적을 많이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달러가 막히게 된다든지, 전 세계 이제 쪽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자금 제재를 한다든지 동결을 시킨다든지, 특히나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이제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샀지만 그 규모를 굉장히 많이 조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그 대안으로서 미국이 다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이제 또 매력적으로도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거기에 대한 또 경각심을 미국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탈달러를 하려고 하는 중국에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체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상대편, 특히나 이제 경쟁 국가에 넘겨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비트코인 이제 비축 경쟁 또한 지금 사실상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에게도 이런 수단을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비트코인을 좀 계속해서 축적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중국, 러시아, 미국만 해당되냐?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각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축적을 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이번에도 관세 전쟁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가 나스닥보다 잘 됐었고, 또 이제 가격이 반등할 때도 어느 정도 좀 더 강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도 이런 M2 차트라든지 금 차트를 후행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그 다음에 다가오는 28년도에 또 반감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좀 시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최근 뭐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30만 달러 이상 돌파하는 것에 또 베팅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6월 만기 행사 11만 달러 콜옵션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11만 달러 정도 선까지의 어떤 상승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고, 그 다음으로는 6월 26일 만료되는 30만 달러짜리,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옵션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방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전 강세 사이클에서도 이런 비슷한 배팅이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인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은 이런 옵션 시장에서도 점쳐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빠질 때 뭐 같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반등이 그래도 조금 비트보다는 강하게 반등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너무나 크게 이제 하락을, 이번 이제 관세 쇼크까지 해가지고 하락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호재들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죠. 스테이킹 추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ETF의 추가 편입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으로 워낙 또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또 세력들이 진입을 해서 쭉 가격 펌핑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저평가된 구간에서 저점 매수세, 특히 이제 기관들의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한다면 굉장히 메리트 있고 특히나 이제 위쪽으로 반등세도 충분히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다 차트적인 분석을 해드렸고 차트적인 분석은 간단하죠. 이번에 찍은 저점 1732 정도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방 관점으로 보는 게 계단식 상승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반등이 좀 제대로 터진 게 뭐 사실상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 올라갈 때 이제 3파에서 5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리고 횡보하다가 올려놓고 그랬을 때 이제 2000달러 회복해주고 2200 가고 마지막 슈팅 이런 식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빠진다든지 그런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충분히 그 정도의 행보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126% 최저점 대비 올려준 이력이 있고 이 정도로 반등세가 이번에 나온다고 했을 때 위쪽으로 80% 정도 열려있다. 만약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1732 정도를 손절을 잡고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쓴다라고 해도 위쪽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세도 또 세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짧게 손절을 잡는다라고 해서 1732 정도 손절을 잡고 5배 10배 레버리지를 쓴다 해도 상당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반등을 줬던 알트들도 이번에 주말까지 해가지고 연휴 기간 동안 살짝 이제 내려오는 비트 살짝 조정 주는 구간에서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알트들은 또 많이 내려가고는 그러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버추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올려치는 이 힘의 세기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부터 800원에서부터 지금 2,500원대까지 이제 밀어 올리는 구간에서도 뭐 제대로 한번 조정 주는 거 없이 쭉쭉쭉쭉쭉쭉 계속 올렸어요. 그럼 이런 패턴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짝 꺾였는데 꺾이고 나서도 바로 지금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정도 상승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손절은 이제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 요 자리로 이제 손절가를 좀 끌어당겨 올려서 이번에 찍은 저점을 좀 지켜줘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좀 뭐 2260원 정도 손절을 잡고 상방을 봤을 때 업비트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전체 차트를 봐야 된다. 비트계 기준 이렇게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주봉상으로 이렇게 크게 쌍봉을 찍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앱토스도 이렇게 쌍봉 찍었었고 수위도 쌍봉 찍었었고요. 이렇게 쌍봉을 찍는 이런 패턴들이 간혹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버추얼 같은 경우에도 5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 가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꺾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 이 1.584 더 정확하게는 1.57이죠. 이번에 찍은 저점 1.57 정도 딱 잡고 손절 잡고 상방 볼만하다.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상의 힘의 세게도 상당히 최근에 이제 강하게 밀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반등 주는 자리가 지금 요 정도 자리에 온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힘 한 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피날레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감안한더라도 1.57은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1.57이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빠지다가 또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하락을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고요. 1.57을 딱 잡고 여기 깨면은 사실상 이제 밑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자리를 보는 게 안전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 자체가 지금 한번 추세가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이어갈 가능성 그리고 주봉상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일단은 우리가 한 번은 소액으로 레버리지를 좀 쓴다 하더라도 소액으로 좀 배팅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수위도 마찬가지죠. 수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봉상으로 3일 내리고 이 구간에 이제 횡보 구간 저점까지도 좀 깬 다음에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뭐 수위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4, 5, 2일 정도 손절을 잡고 상방을 봤을 때 뭐 워낙에 또 기술력도 있고
반등세도 이번에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등을 주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또 신고가까지도 노려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4, 5일 정도 손절 잡고 한 번만 더 롱 진입 고려해볼만 하겠다. 반등세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려주는 힘 자체 4% 정도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반등세가 좀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최근에 조금 강세를 보여줬던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 구간에서 다 잡아드렸었죠. 쏘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다 잡아드려서 쏘고 익절하고 내려왔는데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슬슬 다시 한번 재진입각을 볼만 하다라는 거죠. 물론 좀 더 이제 흘러내리면서 뭐 다시 700원대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이 구간에서 어차피 떨어져봐야 여기 이제 최저점 뭐 600원 이탈은 안 나올 걸로 조금 보는 거고 그렇게 600원까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도 다시 이런 식으로 쏘면서 대추세 자체를 위로 돌리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 외에도 뭐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코인들, 소닉도 뭐 최근에 자주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잘 올라갔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 뭐 1차 진입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소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드리프트, 수위, 버추얼 이런 거 조금 눈여겨볼만 하고요. 그 외에도 여전히 뮤, 온도 파이낸스 이런 것도 괜찮은 자리, 아직 위로 많이 열려있는 자리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여전히 알트들도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반등 이런 식으로 한 번 준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카이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서 반등 주긴 했지만 약하죠. 그리고 눌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2파 3파까지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이토도 여전히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800원대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만하다. 그 위쪽으로는 조금 이제 과하게 과매수 구간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도 여기서 물량 넘기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면서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대형 지지 저항 라인까지의 어떤 반등세는 충분히 목표치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이토 같은 경우에도 1800원 정도 목표로 잡을 수 있는 거고 소닉 같은 경우에도 600원에서 800원 정도 목표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반등 어느 정도 주고 횡보구간까지 지금 깨고 내려온 거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조금 다시 추세를 살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40에서 170원 정도까지는 또 목표로 볼만 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최근에 강하게 올려쳐주고 그 상승분할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재매수를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이제 한 파 더 빠진다라고 해도 저는 이제 뭐 12,0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바닥권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구간부터 조금씩 한번 매수 구간으로 좀 보다가 지금 구간에서 조금 불안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한 파동 정도 더 빠졌을 때 한 14,000에서 12,000짜리 정도 오게 되면은 매수 받아서 반등 한번 노려보는 전략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제대로 된 맥점 타점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목표가, 손절가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친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좀 빠르게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95.7K까지의 어떤 V자 반등이 조금 나와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겠고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V자 반등세가 조금 강하게 조금 터져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 여전히 좀 더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나머지 알트들도 많이 오른 알트들은 많이 빠질 수는 있겠죠. 단기간에 급등했으면 단기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조정 나왔다 그래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2파 3파 더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알트들이 몸풀기가 끝났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버추얼 같은 코인이 시장에서 지금 상당한 강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고 이번 조정 나올 때도 사실 이틀 조정 나왔지만 굉장히 미미한 조정입니다. 가격적으로 뭐 오른 거에 뭐 절반을 이런 식으로 뺀다든지 그런 급격한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린 힘에 비해서 조정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오늘 그 조정분까지도 그냥 장악해버리는 이런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여전히 위쪽으로 상방으로 우리가 충분히 또 주봉 관점에서는 2, 3주 정도 더 강세를 또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전하게 1.57 손절 잡고 상방으로 봤을 때는 뭐 2.5에서 3달러까지도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매매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인사드리고요. 이번 주 7일이죠. 수요일 새벽에 또 FMC 잡혀 있기 때문에 FMC까지도 저희가 최대한 결과와 시장 분석 내용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